제25화 오만한 수재 김부식의 공과.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자로 명성과 비판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유사를 편찬한 이련과 이규보 등이 비판하였고, 일제강점기의 신채호는 삼국사기는 없는 것만 못한 역사서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 저자로서의 명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으로 서술된 점이 비판받고 있으나 삼국에 대해 공평한 입장으로 기술하였다는 반론이 존재하고, 사대적인 역사관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개인이 아닌 시대의 문제라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김부식은 선왕의 사망 때마다 예종실록, 인종실록의 편수관을 맡은 역사가지만 관료로서 현실을 살았던 정치적 부침이 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재능에 있어서는 탁월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해 왔던 서긍은 김부식을 평하여 널리 배워 아는 것이 많고 기억력이 뛰어나 글을 잘 짓고 예와 지금의 일을 잘 알아 학사들이 믿고 따르기를 능히 그보다 앞설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오만한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44년 5월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과거에 2등으로 합격하자 인종은 아버지 김부식을 의식하여 1등으로 고쳐 합격시켰는데 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내시 김돈중이 25세의 나이로 연소하나 기운이 날랜 상태에서 역귀를 쫓는 의식인 날의 행사 때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불태우자 화가 난 정중부가 김돈중을 치고 욕을 하였습니다. 김부식은 아들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자신의 가문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인종에게 정중부의 처벌을 아뢰었습니다. 인종은 권신인 김부식의 체면을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끼는 정중부를 피신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 일로 김부식 부자는 정중부와 무신들의 원한을 샀습니다. 1167년 김돈중은 좌승선이 되었는데 의종이 봉은사에서 연등 행사를 마치고 황궁할 때 김돈중의 말이 놀라 한 군사의 화살통에 부딪히며 화살이 의종의 수레에 떨어지자 암살 시도로 오해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돈중은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않았고 결국 종이 억울하게 처형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무신들은 더욱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1170년 보현원에서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김돈중은 감악산으로 도주했으나 하인의 밀고로 동생 김돈씨와 함께 붙잡혀 처형되었고 아버지 김부식의 시신도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김부식은 평소 자신의 가문이 한미하다고 언급하였는데 당시 개경의 문벌 규적에 비추어 과장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경주에서 태어나 10대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5형제의 넷째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현화사에서 승려가 된 맏형 현담을 제외하고 4형제가 모두 과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에서는 아들 3명이 과거에 합격하면 그 어머니에게 매년 쌀 30섬을 왕이 하사하였는데 김부식 형제는 4명이 합격했으므로 10섬을 더하여 40섬을 어머니에게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김부식은 숙종초에 합격하여 초임으로 정칠품에 임명되었다가 한림은 직한림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문과에 2 내지 3등의 성적으로 합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종 시절에는 왕에게 유교 경전을 강의하기도 하였고 예종 11년에 서장관으로 송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인종 4년 7월 송나라에서 흠종의 즉위를 알려오자 9월 축하사신으로 김부식을 파견하였습니다. 송이 제안한 군사적 협조 요청에 거절하는 답신 임무도 포함되었습니다. 김부식은 송의 항구 명주에 머물며 11월에 정강이 변이라는 송의 황제와 황족 등 수천 명이 금나라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북송의 멸망을 가까이서 체험한 고려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종은 자신의 장남인 어린 인종을 위하여 이자겸을 보호막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자겸의 힘을 누르기 위하여 한 안인을 발탁하여 견제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예종이 사망하자 당시 한 안인은 예종실록 편수관으로 김부식을 선정하였는데 이자겸은 인종초 권력을 장악하자 한 안인을 제거하고 한 안인이 임명한 실록 편수관을 모두 교체했으나 김부식만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자겸은 왕권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당시 이자겸을 우상화하여 왕의 외할아버지로서 인종에게 절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의가 올라오고 이자겸의 생일을 인수절로 정하고 연회에 국왕만이 사용하는 교방악을 연주하자고 하였으나 김부식은 이는 예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자겸과 척춘경이 난으로 개경이 불타자 인종은 서경에 궁궐을 세우고 매년 행차하였습니다. 척춘경 탄핵에 공을 세운 정지상은 묘총은 성인이고 백수와는 아성이니 모든 정치적 문제를 이들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자고 했으나 김부식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인종 13년 서경파는 반란을 일으켰고 김부식은 진압군 총책임자에 임명되었습니다. 김부식은 관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속전속교를 주장하는 윤언이와는 달리 14개월에 걸쳐 천천히 공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송에서는 오돈예를 고려에 보내 10만 군사로 돕겠다고 자청했으나 고려에서는 조만간 파멸될 것이므로 근심할 것이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승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금과 송의 미묘한 국제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에 김부식이 오군으로 진을 치고 주야로 성을 쌓아 압축했고 북을 치며 함성을 높여 공격하므로 반군들은 분산되었습니다. 장기전으로 반군이 식량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쌓였을 것으로 예상하여 윤언이가 속공을 주장하며 인종 14년 2월 19일에 관군 만여 명을 뽑아 3군으로 나누어 최후의 공격을 가하니 조광은 죽고 일당도 대부분 자결하였습니다. 김부식의 관군은 2월 20일 14개월 만에 서경을 완전히 평정하였습니다. 인종은 김부식을 공신으로 책봉하고 수상직인 문화시중을 비롯한 고위 관직을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세등등해진 김부식은 평소 자신을 견제하던 한유충과 자신의 반대파인 윤관의 아들 윤언이를 서경파 정지상과 같은 무리라고 처벌을 주장하자 인종은 윤언이가 선왕인 숙종, 예종이 총애하는 윤관의 아들이고 장인의 사돈임을 고민했으나 결국 김부식의 의견대로 한유충과 윤언이를 좌천시켰습니다. 이후 인종 18년 김부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유충과 윤언이를 재복귀시키자 김부식은 자신이 물러갈 때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김부식은 앞으로 닥칠 정치적 보복을 예상하고 자진 은퇴를 결심하였습니다. 혹 부귀에 연연하여 물러가지 않으면 낚싯밥을 탐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니 마땅히 늙은 몸을 수습하여 어진이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겠습니다. 라는 사직상소를 3번이나 올려 정년 퇴임 18개월을 남긴 68세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부식이 살았던 시대는 중국 남북조에서 발달한 사륙 별려문체가 크게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김부식은 당송시대의 고문체 문장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륙 별려문은 미적 표현을 중시하는 문체였고 김부식이 주장하는 고문체는 논리적 표현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김부식은 역사 소설에서 호황되거나 신비한 이야기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예컨대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을 오르내렸다던가 김부식이 고구려 첩자 백석의 말을 듣고 고구려를 정탐하러 가다가 신라 호국신이 3명의 여자로 나타나 충고했다는 이야기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일련의 삼국유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 동기를 당시의 학사 대부들이 유학의 오경과 제자백가의 글 및 중국 역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두루 통하여 상세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어도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그 심화를 모르니 심히 한탄스럽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고기는 조잡하고 빠진 것이 많아서 군주의 선악, 신하의 충사, 국가의 안위, 인민의 칠안을 밝혀 권계를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총의 난을 겪고 은퇴한 김부식은 인종에게 삼국사의 재정리를 건의하였습니다. 인종은 김부식에게 사직을 하게 한 자신의 조처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하고 그 편찬을 지원하였습니다. 김부식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되었고 삼국사기 열전 중 온달전은 고문체 문장이 백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문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